대체 사이버 레카들은 정의 구현한다면서 왜 본인이 부정을 저지를까? 그리고 범죄자는 왜 잡혀갈 거 알면서 왜 저럴까? 최근에 나는 솔로다 이런 영상을 보다 보면은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오늘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미성숙한 12가지 방어 기제랑 6가지 성숙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짧게 알아볼 거예요. 방어 기제는 왜 있냐면은 뇌과학적으로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를 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해주는 역할이 바로 방어 기제의 역할입니다. 방어 기제도 적절하게 사용하면 너무나 좋아요. 방어 기제가 센 사람이 오히려 너무 성공하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가난해진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계속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방어 기제를 어떻게 잘 쓸 것이냐, 이 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엄청난 꿀팁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는 2011년도부터 심리 쪽 관련 사업을 13년 넘게 진행을 했고, 제가 심리를 이용을 해서 역행자라는 책도 첫 책인데 종합 베스트셀러 1등을 만들기도 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저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어느 정도 들어볼만 하니까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어 기제 투사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 이제 클래스 101에서 무자본창원 강의를 런칭을 했어요. 그게 이제 완전 초대박이 나고 4년 동안 완전 1등을 했었는데, 그때 2020년 당시에 3명 정도가 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판다고 비판을 한 적이 있어. 그때 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1년도 안 돼서 그 3명 다 온라인 강의를 런칭한 거야. 저는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이 사람들 투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강의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야. 근데 자기들은 뭔가 사업가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이제 이성적인 관념이 있는 거야. 근데 돈은 벌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 근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강의를 런칭하니까 그걸 비난하는 형태로 투사를 한 겁니다. 본인이 가진 감정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두 번째는 반동 형성입니다. 반동 형성이라는 거는 내면에 숨겨진 감정이나 욕구가 그 반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생이에요. 어떤 여학생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랑 동기인 친구가 또 얘를 좋아해. 그리고 얘랑 잘 돼가고 있어.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남자가 너무 믿고 이 새끼는 바람둥이에다 쓰레기라는 이런 생각이 있고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있어. 근데 그 상태에서 자신의 이런 질투 어린 감정이 너무 스트레스고 그거 자체가 자기가 못나고 유치해 보인다는 생각,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반동 형성,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세 번째는 행동화. 본인이 예를 들어 화가 나는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본인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과격한 행동을 통해서 불안을 잠재우려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는 원시적 이상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원시 시대 때 신을 믿어,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신에게 의탁해버리면 심리적으로 좀 편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하는 건데 원시적 이상화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수동 공격성,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에게 화가 났는데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일부러 애매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뭔가 시켰는데 답을 안 한다던가 늦게 답한다던가, 수동적이지만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지배력이 낮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행동이에요. 여섯 번째, 지성화입니다. 지성화라는 거는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모든 거를 지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크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어차피 인간은 무형으로 흩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다 원자단이다, 어쩌저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 탐구에 몰두해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감정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 제일 좋은 거는 지성화로 일단은 방어를 해. 일단은 심리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슬픔을 한 번에 딱 느끼면서 한 번 운다던가 어떤 감정을 확실히 느껴주는 거, 이렇게 해서 감정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부인이에요. 부인.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 중독자나 아니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나는 이거 마셔도 잘 조절할 수 있고 건강 전혀 문제 없던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과학적으로 말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이제 끊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니까 어떤 상황 자체를 그냥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것 자체를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는 분열. 이거는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볼 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이 두 가지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딱 극명하게 나눠줘야지 마음이 편한 거야. 뭔가 이분법적으로만 사고한다, 선과 악으로만 너무 본다 라고 하면은 방어 기제가 강하고 심리적으로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퇴행. 성인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린이적 행동으로 돌아가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운다던가 손톱을 물어뜯는다던가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런 떼쓰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퇴행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능감이라는 거는 본인이 되게 잘난 줄 알았어.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됐어. 그때 전능감이라는 방어 기제를 발동을 해서 모든 상황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고 본인이 천재라고 오히려 자기 암시하는 상황이에요. 그 11번째는 이제 합리화. 본인이 시험 떨어졌을 때 그냥 오히려 운이 좋은 거야. 합리화를 적당히 쓰는 거는 심리적으로 좋은 행동이지만 또 반성해야 될 땐 반성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다 모든 걸 합리화하고 긍정 전환으로 다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방어기제가 강한 사람들의 행동 중에 하나예요. 12번째, 투사적 동일시. 방어기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기가 엄청 무능한 상사예요. 직장에서 자기가 불안해. 내가 언제 잘릴지, 이 무능함이 언제 들킬지. 근데 그 상태에서 유능한 어떤 직원이 들어왔어. 본인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직원을 계속 쪼고 감시하고 일을 뭔가 못하게, 심지어로 불편하게 계속해. 그러면 이 직원이 결국 퇴사하거나 일을 못하겠죠. 그럼 그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말이 맞잖아. 본인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서 만들고서 봐! 내 말이 맞았잖아! 라고 이제 말하는 형태. 이게 이제 투사적 동일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방어기제에 대해서 12가지를 다뤘고 성숙한 방어기제는 6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볼게요. 승화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본능적 욕구나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분노나 공격성을 느끼는 사람이 운동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해소를 못한다면 이 공격성이 폭력으로 이어진다던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멍청하고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하는 사람들은 악플을 달거나 아니면 상대를 계속해서 기분 나쁘게 공격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승화는 내가 불안하고 상황이 안 좋아. 그럼 그 상황에서 오히려 발전하는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승화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어기제를 이해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본인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도 만약에 누군가 되게 멋있고 잘생기고 내 경쟁자가 될 것 같은 사람들 보면은 뭔가 표정이 마음에 안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그때 성숙한 방어기제 중에 하나가 자기 관찰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왜 얘를 마음에 안 들어하지? 내가 질투하나? 내가 질투하면 이유가 뭐지? 내 쟤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지? 그러면은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보충해서 내가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게 이제 좋은 방어기제 중에 일종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인을 성숙하게 만든다면 더 발전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거고 본인의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결국 현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방어기제는 저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 중에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스스로 이번에 영상 때문에 내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방어기제를 쓰고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겠다라고 저도 반성을 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건 영상이다 보니까 모두 완벽하게 다룰 수는 없었고, 제가 댓글에다가 방어기제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쓴 글을 고정 댓글로 링크로 박아둘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만약에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인생을 해킹하다 라이프 해커 자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